세상에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세상에 알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뉴스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일을 겪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지옥 같았던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생각해보면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를 단기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가면서 안정이 되면서 그 기억들을 떠올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가끔 조금씩 그 기억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은 바로 결혼을 하면서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결혼을 한 걸 후회하고 후회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가져 산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시기부터 말을 해볼게요. 저는 어릴 적 어려움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자그마한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자금난 때문에 부도가 나면서 저희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친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친척들도 저희가 잘 살 때는 집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더니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망하자 연락을 뚝 끊어버리더군요. 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워낙 퍼주는 분이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아버지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자책을 하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는 시부모님과 살지 않다가 합가를 하자 할머니도 있을 때는 할머니이고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돈이 없고 힘든 엄마 신세가 되니까 저희들 있는 데에서도 대놓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대하셨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이 다 엄마 책임이냐? 허구한 날 엄마에게 욕만 안 했지 막말에 원망까지 책임을 물으셨지요. 엄마는 그냥 생활비 타서 생활한 죄밖에 없는데도 살림을 못해서 망하고 돈 한 푼도 없어서 시댁에까지 들어와 산다고 어찌나 갈구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로 엄마가 참 불쌍해요. 엄마가 그때 그런 멸시를 당하고도 참고 버티셨던 건 학업에 소홀해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저희 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엄마에게 나중에 더 효도하고 싶어서 잠도 쪼개가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요. 그런데 없던 살림이 더 기울어가고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사고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자책하고 술에 찌들어 사셨는데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서 그만 사고를 당해 장애를 안게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할머니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을 건사 못하겠다고 저희를 냉정하게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다행히 엄마는 아버지의 보상금으로 방 한 칸 달린 가게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자그마한 방 하나 있는 가게에서 넷이서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는 다리에 장애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엄마와 제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사람은 장남인 오빠라고 하면서 저에게 학업을 포기할 것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법대를 가겠다는 오빠를 위해 저와 엄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 장사하는 것마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해보다 그러면서 빚도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엄마나 아버지나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외가 쪽에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돈 꿔달라고 할까봐 다들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찾아가면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외가 쪽으로도 돈을 융통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엄마와 정말 친한 친구가 엄마를 지켜보다 친구가 나서서 여기저기 융통해준 돈으로 다시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자신이 제일 자신 있고 잘하는 반찬 만들어서 파는 반찬 가게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봐요. 엄마의 손맛이 소문이 나고 동네 사람마다 가게에 와서 반찬을 사가면서 꼭 맛있다, 꼭 엄마가 해주는 반찬을 먹는 것 같다면서 칭찬 한마디씩 할 정도였네요. 그래서 그런지 반찬 맛있기로 인근에서는 소문이 자자했고
손님이 끊이지 않게 방문했습니다. 항상 돈이 쪼들리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가게가 잘 되니 그때부터 돈이 모이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하던 걸 그만두고 일손이 딸려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엄마 일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소문을 더 타서 그런지 장사는 말도 못하게 잘 되었어요. 워낙 손이 큰 엄마라 아낌없이 퍼주는 엄마의 정과 손맛은 어느 순간 동네에서 퍼지면서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로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희 집 살림도 피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돈이 생기자마자 힘들 때 돈을 빌려줬던 정말 고마운 친구의 빚을 제일 먼저 갚았고 날 일으켜 세워준 건 너 때문이라고 고맙다며 큰 선물도 해드렸어요. 어느 누가 친구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엄마의 친구분은 엄마의 생명에 끈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엄마는 가게 근처에 아파트도 사서 아버지를 그곳에 모시고 거의 생활은 가게에서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집과 가게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했거든요. 오빠는 다행히 공부를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엄마는 오빠를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빠가 여자에게서 빠져서 잘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희망이었던 오빠가 그렇게 나오자 그동안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참고 악으로 버텼던 엄마는 오빠의 선언에 충격을 받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오빠는 알고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여자가 임신을 해서 책임을 지려고 일을 하기 위해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 친정은 한순간에 또다시 어려움이 왔고 저도 한순간 가게 문을 닫고 엄마를 가롱하고 있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시 망할 것 같아 저는 엄마 어깨너머로 배운 음식과 제가 잘하는 음식을 제가 해서 장사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동네에서도 엄마의 사정을 알고 꾸준히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셨어요. 제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다행히 가게는 예전과 다름없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엄마는 그렇게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집에 계셨으니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서 집을 처분하고 다시 아버지를 가게로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술이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제 곁에서 계시다가 몇 년 못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라는 인간은 그 여자한테 빠져 집을 나가더니 연락 두절까지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도 저 혼자 치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호전이 되셔서 가게에서 계실 정도가 되셔서 저랑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눈만 뜨면 딸, 나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 내가 너에게 짐만 되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미안하면 날 봐서라도 제발 더 열심히 하셔서 건강 찾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엄마를 저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밖에 없더군요. 세월이 흘러 제가 30이 될 때 자꾸 주변에서 중매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픈 엄마를 두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접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0 중반이 되었을 때 한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자꾸 관심을 보이고 가끔 자기 딸하고 와서도 저에게 이래저래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희 동네 반대쪽에 살다가 저희 가게 근처로 이사하면서 저를 보게 되었고 자기 며느리하고 싶어서 눈여겨봤는데 아들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는 거예요. 결혼 관심 없다고 자꾸 말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오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첫 느낌은 인물도 좋았고 인상도 좋아서 그런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40 초반이지만 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이 결혼을 접고 혼자 산다고 해서 속이 터졌는데 마침 시장에 왔다가 우연히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엄마를 돌보면서 살고 있다고 효녀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하는 상인들의 말을 우연히 들으면서 욕심이 나서 남자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중매를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석 달을 고민하다 사귀기로 하고 지냈어요. 혼자 살고 있다는 곳에 챙겨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정도 들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의 행동이 참 이상했던 것은 결혼하기 전부터 자꾸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끝까지 버티고 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저는 몸이 불편하신 엄마를 두고 결혼할 수 없다고 하니 남편은 흔쾌히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저만을 바라봐주는 남편이 생겨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며 느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네요.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속이고 결혼한 것이었고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돈을 바라고 사기 결혼을 감행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자 본색이 드러났어요. 모든 것이 이 셋이서 짜고 시작한 결혼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뜬금없이 저보고 취미가 뭐냐고 묻더군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취미생활이란 걸 결혼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등산을 권하는 거예요. 다리 아프고 높은 거 오르는 거 싫다고 하니까 자기는 등산 좋아하는데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못 다녔다고 하면서 요즘에는 젊은 여자들도 등산 많이 하던데 건강도 건강이지만 산 한 번 올라갔다가 오면 자연에 동화돼서 마음도 힐링되거든. 나랑 이제부터 같이 다니자. 라고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저를 끝까지 설득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 뜻을 따라주기로 하고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다면서 보험 몇 개를 들어주길 바라더군요. 그 중에는 제 생명보험도 있고 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안 하고 싶다고 하자 자기도 동생도 엄마도 다 드러났다면서 뭘 고민하면서 깊게 생각하냐며 자꾸 부추기더군요. 저희는 각자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남편이 보험 어떤 걸 들어놓았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자 피보험자를 친정엄마로 해놓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바보같이 들었네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들이 그걸 다 바꿔두었더군요. 제가 바쁜 시간대에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급하게 사인만 하고 시누이를 믿는 것도 있었고 보험증권이란 거 깜빡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제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어쨌든 보험을 들고 난 후부터 남편이 자꾸 등산을 가자고 권했고 사고가 난 날 남편이란 놈이 이른 새벽에 산을 가자고 했는데 가게 손님들에게 주문받은 게 있어서 그걸 다 처리하고 좀 점심때쯤 출발을 해서 산을 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두울 것 같아 나중에 가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왔으니까 올라가자고 고집을 부려서 중간만 가다가 다시 내려오자고 약속하고 올라갔는데 그 길이 저의 저승길이 될 뻔한 길이었는지 몰랐네요. 남편이란 나쁜 새끼가 저에게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뻔한 등산 코스가 있는데도 그 코스로 안 가고 자기가 더 좋은 길 안다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곳이 초행길이라 그냥 남편만 따라갔고 많이 가파른 언덕 쪽을 가는데 제가 혼자 올라가기 힘들어하니 제 손을 잡아주면서 그 손을 다시 힘껏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혼자 계실 엄마 생각과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때문에 내가 생을 마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저는 가파른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기절을 했고 산속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천운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목숨줄이 질긴 것인지 다행히 정신을 차렸지만 다친 부위 때문에 통증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고 몸은 낭떠러져 있어 얼마나 굴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만신창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저희 엄마 혼자 계실 텐데 어떡하나였어요. 혼자 계실 엄마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핸드폰을 찾으려고 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호주머니에서 빠진 것 같았고 폰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정강이 쪽이 골절이 되어서 걸을 수 없었고 저는 혼자서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박박 끼어서 나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이라 그런지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말도 잘 안 나왔지만 젖먹던 힘까지 내서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울먹이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다행인 건 그곳을 등반을 하는 등산객이 있었는데 야야야 들어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 사람 목소리야.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는 중 그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어서 구출이 되었어요. 구출 받으면서도 제 몸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아까 그렇게 찾아도 없던 핸드폰이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고 갈 때
밑에 반짝이는 걸 보고 제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분들께 제 핸드폰을 달라고 했고 다친 와중에도 엄마 걱정이 너무 돼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눈물이 하염없이 났지만 다쳐서 지금 이 상황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희가 등산을 가면서 친구분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다행히 아직 그곳에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나 오늘따라 엄마가 왜 이렇게 보고 싶지? 엄마 옆에 있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킬 뻔했어. 미안해. 내가 갈 때까지 그곳에 계셔. 했습니다. 딸, 갑자기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래, 엄마도 우리 딸 마음 다 알아. 내 딸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항상 고맙고 힘내. 라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112에 내가 지금까지 겪었고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을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긴장이 풀렸는지 저는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었습니다. 중상을 입고 큰 병원으로 옮겨진 저는 이곳저곳 다친 곳을 치료를 받았고 남편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국에서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까지 썼고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의 사악하고 추악한 범죄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문자 내용 중 범죄 정황들이 모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저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했던 악마 같은 시누이는 보험 사기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공범에 처벌받고 그 버러지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놈도 살인 미수로 감옥에 쳐넣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에는 남편이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남편은 특수폭행, 사기 등의 전과가 여러 가지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뢰했던 변호사에게 듣기로는 재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기 때문에 몇십 년간은 밖에 못 나올 거고 한동안 감방에서 콩밥 많이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무서워요. 지금은 그때 다쳤던 상처들과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도되고 가게도 한동안 쉬다가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동네에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 소문이 나서 그런지 대려 소문 때문에 더 보호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주변에서 다들 저의 안부를 묻고 지켜주세요. 따뜻한 이웃의 손길을 받으면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정확한 내막은 남편이 저에 대해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동네 소문으로 저를 익히 먼저 알고 자기 엄마를 접근하게 시켰다네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남편을 비롯해서 시어머니, 시누이가 저를 타깃으로 정한 것은 그 이유가 아픈 저희 엄마와 저 우리 둘의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다네요. 남편은 주식으로 시어머니 재산에 시누이 재산까지 다 투자하게 만들어서 다 날리자 자기 엄마랑 누나 꼬셔서 저를 상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여기저기 끌어다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빚쟁이에 알거지되고 시누이도 이혼당하자 동생의 말에 솔깃해서 범죄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무슨 호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을 겪었는데 정말 너무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시댁 식구들 모두 인간으로 살 가치도 없는 연놈들입니다. 저를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남편은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랄 뿐입니다. 감옥에서 처먹는 밥도 이놈한테는 아깝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